자, 미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까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한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먼저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을 당시 미국 매체에서 공개했던 이 만평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두 마리의 사냥,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을 묘사를 했는데 뿔을 한번 보십시오. 뿔이요, 사냥의 뿔이 둘이 마주치는 것을 넘어서서 뿔이 아예 꼬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이 트럼프와 김정은 지금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싸움은 싸움이지만 이렇게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아마 묘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벌써 자기의 이름과 얼굴, 육성을 내놓고 막말을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고 지도자 간에 이미 설전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저건 풀기가 정말 그렇죠.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로켓맨 때문에 사실 최근에 며칠간 있었던 위험한 이 말폭탄들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로켓맨이라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로켓맨이라고 한 거, 이 모욕하고 너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어떻게 보면 이건 칭찬에 가까워. 이런 식으로 말을 좀 수위를 낮췄습니다. 아주 뭐랄까, 비즈니스맨다운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네. 현재 김정은이라는 그 세계의 그 망나니하고 네. 이렇게 서로 막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네. 자기한테 상당히 그 마이너스가 되고 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을 더 도발로 이끌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네. 내가 로켓맨이라 한 것이 그것이 이게 모욕이 아니고 네. 칭찬이라는 의미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저 김정은이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나를 노망들은 늙은이라고 네. 이렇게 비난했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리틀 로켓맨으로 이렇게 어허. 다시 한번 반응해줬다. 네. 이렇게 이제 내가 볼 땐 변명 같은 그런 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그 변명일까요? 아니면, 자, 이제 중국이 움직여주고 북한, 굳이 이렇게 말을 수위를 높였던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한을 겨냥했다기보단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말폭탄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움직였으니까 굳이 내가 김정은과 말싸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러고 한번 물러서는 건 아닐까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부터 북한과 미국 간에 엄청난 말폭탄이 쏟아졌을 때도 우리가 네.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기본적으로는 북한이지만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네.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위한 것이다. 네.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했는데 현재 그 판단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렇군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23일 미국의 전략 자산이죠. B-1B 폭격기 편대가 김정은의 턱밑까지 NLL을 넘어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까지도 갔다가 온 일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이상하게 북한이 조용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 만에 반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팩트만 나열을 한 거죠. 네. 위험천만한 망동이며 묵고할 수 없는 반공화국 도발이다라고 약간의 반발을 하긴 했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강한 경고라기보다는 네. 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면은 북한의 지금 공식 어떤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금 벽이 떨어지는 매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TV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다른 그냥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또 의미가 있겠죠. 예, 우리 민족끼리는 이제 노동당 통전부 산하에 있는 대외 선전용 매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노동신문에 비하면 정말 급이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매체죠. 근데 B-1B 출격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이제 매체로는 처음인데 실제로 반응이 한번 있었죠. 뭐냐면 이용호 외무상이 그렇죠. 뉴욕을 떠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 폭격기가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쏘아 떨굴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난리가 났었죠. 말에 이어서 네. 이제 매체로는 오늘 처음인데 상당히 격이 떨어지는, 그래서 평양에 굉장히 지금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를 보면 말이죠. 우리 민족끼리 저 얘기는 북한 내부에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외부에 선전하기 위한
매치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이가 현재 미국의 B1B가 자기네 그 공개 상영을 하지만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네. 작전하고 한 데 대해서 레이더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됐고 전혀 미사일도 한번 못 쏘고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밝히면은 김정은이가 통치하는데 그렇죠.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줍니다. 이미지 구기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자기가 위대한 장군님이고 네. 내가 북한을 통치하는 근거의 가장 큰 것은 너희들을 이 제국주의 침략에서 막아준 거다. 이게 네. 큰 건데 현재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김정은이가 굉장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체면이 안 상하려고 현재 공식 보도를 안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반응을 안 한 이유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새로운 도발할 때까지는 반응을 자제하다가 새로운 도발을 해놓고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이라고 이렇게 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말씀 드리자면 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이 접경 지역에서 가까워서 네. 북한에서 하는 이 대남 방송이 좀 들리거든요. 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는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미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네. 국군들을 상대로 하는 대남 방송인데 네. 또 굉장히 격앙되고 자신감에 넘치는 방송을 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좀 그 수위가 낮아지고 좀 서정적인 노래로 좀 바뀌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강하게 해서 뭔가 싸울 듯이 한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좀 애처로운 노래도 좀 틀고 그렇군요. 뭔가 조금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김정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매체에 등장하지도 않고 뭐 사과 공장도 농장도 방문하고 막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김정은 요즘 뭐 하고 있답니까? 예, 특히 저 B1B의 NLL 상공 북쪽 전개는 굉장히 북한으로 보면은 큰 도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지금 일주일 넘게 조용할까를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복 작전을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가설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이런 거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 B1B가 올라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북한 공군을 레이더로도 못 잡고 뭐 네. 대응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서 사태를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 부하들만 믿고 있다가는, 내 지금 핵미사일만 만드는 부하들만 믿고 있다간, 정말 자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B1B의 폭격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잔뜩 겁을 먹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겁을 먹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이렇게 말 안 들으면서 싸워도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가설이고요.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갖고 도망갈 방법을 궁리를 하고 있을 수 있고. 전략적인 상황 인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경우인데 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설이?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네. 미국에 협조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물밑에서 굉장히 세게 압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10월 같다. 10일을 핑계 대고 네. 도발하면 우린 참을 수 없다. 우리 공산당 대회가 8일 뒤인데 우리 참을 수 없다라고 지금 굉장히 세게 평양을 밀어붙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세 가지 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겠죠. 그런데 그럼 뭘 준비하나라고 들여다보니 SLBM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지금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SLBM, 잠수함 그러면 대부분 동해안 쪽에 있는 심포조선소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해안 쪽에 있는 남포조선소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자,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징이 바지선, 그러니까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이 바지선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고요? 네. 되게 보면은 이제 SLBM을 개발할 때 네. 먼저 육상에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콘도너츠 시험을 그렇죠. 합니다. 그게 성공하면 그다음에 바지선에서 물속에서 쏴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을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이제 쏘게 되는데 네. 현재 바지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곧 그 바지선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은 잠수함에 실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해안은 좀 수심이 깊지만은 그렇죠. 서해안은 기껏해야 30m, 40m밖에 안 됩니다. 네. 저기서 작전하는 주로 북한 잠수정들이 300톤급. 조그만 거네. 네. 아니면 그 아래 130톤급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도대체 SLBM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기 남포에 와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렇다면은
북한이 좀 특이한 모양의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한 500톤에서 1000톤 사이의 그 잠수함을 개발을 해서 네. 거기에서 쏠 수 있는 SLBM을 개발한다 그러면 소형 SLBM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원래 북극성 3형 같은 제대로 된 SLBM은 3,000톤급, 2,000톤급 이상에서만 발사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작은 로미오급 1,800톤만 돼도 발사할 수 있는 작은 SLBM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북극성 1형이 사거리가 2,000에서 2,500km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주로 목표 자체가 잠수함을 타고 가서 괌을 타격하겠는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일본에 있는 뭐 기지를 타격하는 게 네. 이제 기본 목표이긴 한다면 남포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 잠수함 발사 SLBM은 아마도 크게 그 북극성 1형보다도 반밖에 안 되고 네. 조그맣게 해서 한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는 조그마한 걸 만들어서 그거는 한국을 타격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동해안에 있는 심포조선소에서 건조한 잠수함들이 동해바다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일본이라든가 괌이라든가 미국을 향한 SLBM을 쏠 수 있다. 장거리 및 중장거리를. 그런데 수심도 얕은 서해안에 잠수함이 왔다 갔다 한다면 동쪽에 중국으로 쏠 일은 없을 테고요. 딱 한 곳, 남한밖에 없군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가 핵탄두를 치를 수 있다면 우리한테 또 새로운 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네.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포조선소에서 바지선, 특히 SLBM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쓰이는 바지선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가정과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규모가 작지만 500km 내외를 날아갈 수 있는 소형 SLBM을 개발해서 작은 잠수함에서 쏠 수 있도록